오늘 이야기 듣고 있는데요. 이제는 회사와 끝없는 싸움을 시작을 네. 하셨습니다. 이번에 아버님께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재순군의 과실이다 이렇게 판명이 난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광주에 도착을 했는데 둘째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대표님 전화번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상태에서 이제 화장을 해버리고 사건을 은폐하려고 그랬는데 지역사회 이제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걸 아셔가지고 진실을 밝혀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사업주를 만났어요. 광산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버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나서 재순이 과실사다. 아유,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다 죽었다. 그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책위 꾸리고 이제 진상조사단 대책위에 마련해가지고 이제 진상조사를 해서 CCTV 화면을 확보해서 보니까 그거 이제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루 만에 그렇게 작업을 능수능란하게 할 수 없거든요. 누가 봐도. 근데도 사측 그 대표라는 사람은 지금까지도 사죄하지도 않고 재순이가 잘못해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다가 난 사고다, 자기 과실사다. 아니 그렇게 위험한 일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겠습니까? 어머님도 비슷한 얘기를 들으신 거죠? 저도 회사 그 태안의료원에 갔는데 거기서 그 하청 이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정말 죄송합니다. 용균이는 그 일도 잘하고 정말 성실했는데 고집이 세서 그 가지 말라는 곳을 가서 하지 말라는 일을 해서 사고가 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정신이 너무 없으니까 그런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돌아서서 용균이의 그동안 25살 동안 제가 계속 같이 살았거든요. 그런 용균이가 절대 그런 애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사측 몰래 그 동료들한테 물어봤어요. 정말 그런지. 그랬더니 아니다. 시키는 대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원청에서 일을 시키고 우리가 그걸 따라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부모로서 정말 이제 그 아들한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라도 해줘야 되겠다. 누명을 벗겨야 되고, 네, 근데 사측 회사를 증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유족으로서 정말 그런 거 찾는 것도 되게 힘들잖아요. 그럼요. 회사 안에 들어간다는 자체도 접근 힘들고 자체가 막고 어려우니까. 있고 그런 거를 유족이 증거를 찾아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거의 강제성을 띠고 사측에 요구하고 막 그렇게 해갖고 진상 조사를 네. 꾸렸어요. 교수님, 얼마나 예. 억울하셨을까 정말 싶어요. 이 산업재해라는 것이 발생을 하면 이렇게 진실을 규명하는 것부터 아니 처음부터가 이게 너무 어렵네요. 희생자가 이미 이 자리에 없기 없는데. 때문에 얘기를 들을 수 없어서 사리 판단이 불분명한 근데 거잖아요. 그 회사 측의 말이 만일 사실이라고 해도요, 시키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감독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것도 회사의 책임인 그러니까 거죠. 어떻든 회사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어요. 근데 회사의 그 말이 사실일 가능성이 상당히 적은 거죠. 그리고 지금 김미숙 선생님이 얘기하시면서 원청, 하청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잖아요. 제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는 저런 공장들을 방문했을 때 여기 환경 측정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회사 관계자에게. 하청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아유. 일하는 사람 건강진단 했냐고. 하청이라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한 업무를 하청줌으로써 그러면 이제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안 지겠다는 원청에서는 우리 직원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하청에서는 우리 시설이 아니다 거기는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책임 소재가 모호해져서 산업재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대개 지금 산업재해의 많은 사고 원인이 노동자 개인의 부주의다 이런 통계가 나오는 이유는 그 서류가 되게 언제 작성되냐 하면 산재당한 노동자는 병원에 입원해 있고 유가족은 막 경영이 없는 상황에서 대개 회사 관계자가 그 서류를 처음에 작성합니다. 산재 진청 서류를. 그래서 이 서류를 가지고 통계를 뽑으니까 대부분 이제 회사가 작성할 때 아무래도 노동자 본인의 과실은 많은 쪽으로 네. 회사의 잘못 적은 쪽으로 정리하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통계가 나오는 거지 실제로 산업재해 사고가 그렇게 노동자의 부지 때문에 많이 발생하지는 않아요. 여기 그런데 피해자나 유가족은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환경에 계신 예.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하 교수님 같은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는 예, 거죠. 심지어 우리 재순군의 아버님 되시는 김선양 아버님 같은 경우에도 본인도 수십 년 전에 산업재해를 당하셔서 손가락을 잃으셨다고. 잃으셨다고 들었어요. 아유 뭐 이게 그때는 그러려니 했겠습니다만 이게 수십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환경에 너무 속상하셨겠어요, 아버님. 그렇죠. 뭐 20년이 다 돼가는데도 여전히 바뀌는 건 없고 우리나라의 그 산업 현장에 가서 일을 하면 안전불감증에 많이 젖어 있어요. 그리고 예. 이제 그거를 이제 노동자들이 이런 시설을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은 뭐 여유가 없으니까 안 된다. 사고 나면 벌금 얼마 내면 끝이다. 이제 또 재순이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었거든요. 저 역시도 이제 지체장애 상급인데 네. 취업하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아이고. 예, 저 같은 경우에 취업을 할 때 정상적인 사람인 것처럼 해서 취업을 하지 장애가 있다라고 하면은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숨기셔야 돼요. 예, 그게 이제 지금 우리 일반인 노동자들의 보면은 왜 최저 시급이라고 해서 해년마다 그 노동위원회에서 책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장애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인 비장애인들이 받고 있는 그 최저 시급도 못 미쳐요. 아이고. 거기다가 작업 환경도 열악하지. 예, 이런 거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네. 좀 지원도 해주고.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얘기가 네.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제도적 지원이 마련돼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우리 김희숙 선생님이 대단하신 게 사실 아들 잃은 슬픔 추스리기도 힘드실 텐데 이게 김용균 재단을 만드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애쓰고 계시다면서요.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김용균 재단은 용균이를 통해서 용균이 이름 붙여서 만들었고요. 이렇게 그 사망하는 사람들이 본인 잘못이라고 몰고 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회사가 안전을 아예 그 예산도 안 짜고 방치해 버렸기 때문에 그 죽음들이 이렇게 계속 엄청나게 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용균 재단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 그 비정규직 철폐, 그리고 청년 노동자 권리 보장하고 또 유족이 이렇게 발생하면 네. 또 이렇게 가서 손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아이고. 있습니다.